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만약 막지 못했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군사독재로 돌아갈 뻔했던 큰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죠. 헌법재판관 표결 참여하셨는데 혹시 어떤 이유로 참여하셨는지 좀 저는 이번 비상계엄 사태 문제가 진영 논리의 문제가 아니라 또는 보수의 진보의 대립의 문제가 아니라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반민주주의 문제고 60항쟁 이후에 87년도 헌법제도 그것이 이제 우리가 시민들이 직접 주권을 행사한 시작이었고 그 이후로 우리 민주주의가 우리 대한민국에 뿌리 내렸었는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 비상계엄은 어떻게 보면 그 민주주의를 다시 40년, 30년 전으로 되돌리는 반민주적 폭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리당략의 문제가 아닙니다. 민주주의라는 바탕이 있어야 보수당도 있을 수 있고 진보당도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 당의 문제는 초월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혹시 어떤 선택하셨는지 저는 당연히 헌법재판소가 빨리 구성되어야 한다는 생각이고요. 지금 특히 우리 여당 같은 경우는 결재 해제의 심정으로 서둘러서 이 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안 보고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입장 어떠신지? 저는 기본적으로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뭐냐면 우리 국민들이 다 보셨습니다. 국회에 무장 군인들이 들어와서 헌법기관인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려는 것을 막았습니다. 만약 막지 못했다면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군사독재로 돌아갈 뻔했던 큰 위기상황이었습니다.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요. 그렇다 그러면 답은 정해져 있죠. 빨리 회복을 해야 하고 또한 탄핵 절차라는 절차가 조속히 마무리되어야 국가 경제가 안정이 되고 사회 갈등도 줄어들고 다시 우리가 민주주의를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탄핵 절차가 빨리 마무리되는 것이 최고의 민생 정책입니다. 탄핵 절차가 길어지는 것이 반민생적인 겁니다. 그래서 탄핵 절차가 빨리 진행되기 위해서는 안전하게 헌법재판소가 구성이 돼야 하고요. 여기에 필요하다면 입법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완결이 되어야지 이 절차가 완전하게 빨리 진행되기 때문에 헌법재판관 임명에 당연히 같은 의견인 것이고요. 총리께서도 사실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거는 안 된다는 앞뒤가 맞지 않거든요. 그리고 또 여러 견해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다수 견해는 충분히 임명할 수 있다는 견해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특히 이것은 국회에서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어떻게 보면 수동적 형식적으로 임명하는 절차이기 때문에 국무총리께서 빨리 임명을 하셔야 되는데 그걸 임명을 하지 않고 시간을 끈다면 그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이 탄핵안 보고한 거 관련해서도 탄핵안에 대해서는 저도 좀 더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탄핵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데 왜냐하면 권한대행으로서의 탄핵인지 총리로서의 탄핵인지도 봐야 되니까요.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검토할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